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연체 여부라든지 변제기간의 장단에서 차이가 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 워크아웃은 회생과 달리 금융기관의 채권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라든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요. 개인회생을 통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로 등재해서 해결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나 파산을 통해서도 면책이 불가능한 채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지급해줘야 할 임금 채권, 또 미지급된 양육비 채권,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그리고 조세 채권, 이런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런 부류가 아닌 채권은 대부분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나 은행, 대부업체 외에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권들을 살펴보면요.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권, 이런 채권도 당연히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이 전부 다 공제되고 납부하지 못해서 밀린 월세, 그리고 관리비, 이런 것도 역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 간의 금전거래는 반드시 사용사실을 근거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한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제출만으로 소명이 가능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흔히 작성하는 차용증은 법원에서 증빙자료로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가 있을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현금을 빌렸다라고 주장해도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채권으로 인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금전거래를 했어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을 확보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권고 결정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또는 판결문과 같은 법원의 문서들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그 변제금을 다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에 맞게 공평하게 안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변제금 중에 일부를 빼돌리기 위해서 지인과 짜고 마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신고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는 주고받은 금전거래를 반드시 금융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소명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얼마이고 변제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거래 사실이 있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채권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빌린 돈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금전대차는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채권자의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포함시켰을 때 개인 채권자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준 고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집회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겠지만 개인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개인 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개인 채권자의 이의에는 잘 대응을 하셔야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등재시켜 포함시켰을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